안녕하십니까?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지속되면서 지금 부산항 일대 경제도 휘청이는 상황입니다. 배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줄어들면서 여객선사들은 대마도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상점들도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첫 소식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입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여파로 배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달 전엔 그나마 승객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산하다 못해 텅 빈 채 썰렁한 모습입니다. 여객선사들은 고육지책으로 일본 노선 운항 중단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는 18일부터 대마도 이자라 노선에 배길이 끊깁니다. 이자라 같은 노선은 좀 많이 멀다 보니까는 유류비 이제 절감 차원에서 승객이 워낙 감소되다 보니까 30%에서 40%인데 지금 한 70~80% 넘어가다 보니까. 일본 여행객이 더욱 줄어들면 그나마 운항되던 히타가스 노선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객 터미널에 입점한 상점들도 승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편의점 같은 데도 문 닫잖아요. 급비지거든요. 닫고 다 가쁘잖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일부 상점들은 임대료마저 못 낼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는지 아예 철문을 내린 채 문을 닫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다 돼가면거든 지금. 이달 말까지인 거예요. 그래 다 반납을 하고 문을 닫아야겠다. 여행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관련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1970년대 초 시작된 새마을 운동. 이 농촌 근대화 사업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박정희 정권의 장기 독재, 이른바 유신 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 각하의 유신 이념을 앞장서 실천한다. 전국의 시도는 물론 구군에까지 조직을 꾸리고 있는 이 새마을 운동회는 벌써 50년 가까이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새마을 장학금입니다. 부산 MBC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 빅벙커와의 공동 취재를 통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 새마을 장학금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첫 순서로 이 새마을 장학금이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 오늘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아래였던 1975년 전국의 새마을 운동회에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마을 장학금은 4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원씩, 1년에 12,000원만 내면 누구나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건 없네요, 그러면. 탈락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최고 170만 원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운동회에 가입한 유료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그때 이제 뭐 장학금 같은 거 보통 보시면 이제 장학금 그거 잘 크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 운동회의 사기 진작, 활동 동기부여, 신규 회원 영입 등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단체의 조직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 이 장학금이 새마을 운동회의 자체 예산이 아니라 100%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새마을 장학금에 투입된 혈세는 무려 54억 원. 특정한 단체 또 그리고 특정한 그런 회원들의 자녀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그 면이 있고. 그렇다면 부산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사정이 어떨까?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중요 복지 정책 중 하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1명을 기준으로 평균 장학금액은 새마을 장학금이 약 170만 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의 1.7배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장학금 지급 총액을 놓고 봐도 새마을 장학금이 13억 4천여만 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의 1.5배나 됩니다. 경력
보상 차원이지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일하는 거 비하면 저희는 특혜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50년 가까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세금으로 집행된 새마을 장학금.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늘 정말 더우셨죠? 부산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공식 관측 지점인 중구 대청동 온도가 35도까지 올라 최고 기온을 보였고 사상구 36도, 부산 진구 35.4도, 금정구 35.3도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크로사이의 간접 영향으로 부산에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2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도 더위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일 부산 MBC가 단독 보도한 김선희 부산시립미술관장의 갑질 논란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입점한 기념품점에 압력을 가하고 또 개인 소장품까지 판매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김 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김 관장이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어겨왔다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미술관 내 입점한 기념품점에 강압적으로 상품 교체를 지시해 논란이 된 김선희 부산시립미술관장. 황당하게도 교체된 작품 중에는 김 관장 개인 소장품도 포함돼 실제 판매까지 이뤄졌습니다. 지역의 31개 예술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관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며 부산의 미술 문화를 훼손하는 자는 시립미술관 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지역 미술계에서는 김 관장이 민간에서 개최한 미술품 판매 행사, 이른바 아트페어를 사실상 홍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술관 관장이 무슨 관계냐? 왜 그 부스를 판매를 하는데 미술관 관장이 나서서 더 열을 내서 특히 시립미술관 전시회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 관장이 특정 작가를 섭외하고 전시회 기간 이 작가의 작품이 해당 아트페어에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아트페어에서 작품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승시키는 출근은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가. 김 관장은 아트페어 주관사가 개최한 또 다른 민간 행사에 초대 강사로도 참여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공공미술관장의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김 관장은 과거 대구시립미술관장 재직 당시에도 잦은 아트페어 참석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시립미술관을 찾았지만 김 관장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관장님이 심신이 미약하셔서 지금 두 분이 있었거든요. 다만 사내 게시판을 통해 기념품점 상품 교체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시이며 개인 소장품 판매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네, 소상공인 희망찾기 기획보도입니다. 창업만큼이나 폐업을 하는데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창업이나 업종 변경 또는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6년째 운영해온 식당을 최근 접기로 한 강희순 씨는 폐업 절차와 식당 설비 등 처리 문제로 고민해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점포 철거 컨설팅을 알게 됐습니다. 재창업이나 취업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몰랐던 부분이 재무지해갖고 몰랐던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이제 이 물건 같은 거 처리하는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 이제 가게 접고 나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좋은 기관에서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어떤 배우는 기간도 있다고. 전문 컨설턴트가 폐업 현장에 출동해 집기와 설비 매각, 업장 철거와 원상 복구, 세금 문제 등 폐업 과정 전반을 자문해주고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폐업 비용도 지원됩니다. 좀 숨기고 싶고 감추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폐업을 하면 할수록 소문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폐업도 창업만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안정적으로 폐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폐업 이후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부산에서만 소상공인 1,4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20년 넘게 피부관리 샵을 운영 중인 김규령 씨는 최근에는 왁싱샵 창업도 준비 중입니다. 관련 전문 교육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업종 전환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들이 자부담 없이 분야별로 60시간씩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좀 더 위생적인 거와 이제 접목을 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샵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샵을 운영해서 젊은 친구들에 맞는 트렌드로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섣부른 재창업보다 취업으로 경험을 쌓을 것을 권하는 취지입니다. 적성검사에서 이력서 작성, 면접 요령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 과정이 교육 내용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2달이 넘고 취업 의지가 있는 만 69세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직업 심리 검사라든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채용 정보 검색 방법, 그 면접 요령 같은 것들로 해서 직위 관련된 교육을 10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창업 후 5년을 못 버티는 상황에서 준비된 폐업과 재창업 교육으로 재기의 꿈을 이룰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79살 A씨가 지상 승강기 출입문에서 8.5m 아래 승강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청각장애가 있는 A씨가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시와 부산버스 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부산시 의회에서 열린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논의 자리에서 부산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혁신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